혹시 요즘 갑자기 어지러우신가? 균형을 잡으려고 벽을 짚으신 적은 아니면 딸꾹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어쩌면 밤새 잠도 못 잘 정도로 멈추지 않는 그런 딸꾹질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발등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짚어봤는데 거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짚히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68세 김 선생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몇 달 전부터 어지럽다고 하셨어.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고개만 돌려도 어지러울 정도로 심해지셨죠. 물론 하실 건 다 하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약도 타 드시고 가정의학과에서 빈혈 검사도 받으시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셨어.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 어지럼증은 반드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신 거죠. 바로 그때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신경과 전문의인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를 진행했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랐습니다. 환자분은 뇌경색 발병 직전이셨어. 뇌로 가는 핵심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한 달만 더 늦으셨다면 끔찍한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딸꾹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제가 뇌졸중 중환자실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그 멈추지 않는 딸꾹질로 고통받는 이중한 환자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이건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최근 몇 달간 너무 어지러워서 벽을 짚거나 주저앉은 적이 2-3번 이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고개를 헥 돌릴 때 말입니다. 둘째, 딸꾹질이 이틀 혹은 사흘 이상 내리 멈추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뭘 해도 안 멈추는 딸꾹질을 일주일에 여러 번 자주 하시나요? 셋째, 지금 당장 발등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약하거나 잘 안 느껴지시나요? 양쪽 발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유독 약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혈관이 주렁이 막혀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보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3개월짜리 시한부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이런 전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들 중 90% 이상이 그 신호를 그냥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혹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면서 그 한 번의 무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움직임, 언어, 독립적인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이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이 오기 몇 달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핵심 신호와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 그리고 언제 MRI를 찍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집에서 3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릴게요. 의사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신경과 전문의 디아어 최성훈입니다. 제가 뇌졸중 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 근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설마 제가. 바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이석증 진단만 받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고개를 돌릴 때 핑 도는 어지럼증 분이셨대요. 약을 먹으면 잠깐 낫는 듯하다가 또 재발하고 그게 몇 달간 반복됐죠. 그러다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번 하던 것이 나중엔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 자다가 깰 정도로 멈추지 않았대요. 그제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겁니다. 락시나 단순 이석증이 아니었습니다. MRI에는 뇌간에 여러 개의 작은 새로운 뇌경색 흔적이 보였죠. 그나마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주 증상이 그저 어지럼증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런데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돌이켜보니
몇 달 전에 왼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집안일을 너무 무리했나 생각하고 쉬어버리셨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지러운 걸 그냥 이석증이려니 하고 넘기시진 않나요? 멈추지 않는 딸꾹질을 그저 소화불량 탓으로 돌리시나요? 팔에 힘이 빠지는 걸 그냥 피곤해서라고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절대 사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춤. 지금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찰차 비상등 첫 번째 신호. 반복되는 어지럼증 플러스 멈추지 않는 딸꾹질자. 이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시하기 쉬운 게 어지럼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는 딸꾹질이 더해진다면 그건 엄청난 적신호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여러 번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특히 딸꾹질이 48시간 이상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의 발표 내간, 발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간은 우리 몸의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호흡, 심장 박동, 소화를 관장하죠. 이곳에 뇌졸중이 오면 치명적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어지럼증과 딸꾹질을 동시에 호소한 환자 100명을 추적한 결과 무려 73명, 73%가 뇌경색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의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문제, 이석증 방이나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입니다. 뇌졸중 문제, 내가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이 쓰러질 듯한 느낌의 딸꾹질이 동반된다면 그건 거의 100% 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차 비상등 두 번째 신호. 발등 맥박이 약하거나 잡히지 않음. 두 번째 신호는 발등의 맥박이 약하거나 아예 잡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등을 만져보세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뼈 이쪽입니다. 발등 맥박 짚는 이미지.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느껴지시나요?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말초 동맥 질환, PAD, 즉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로 전부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리 쪽 파이프가 막혔다면 뇌로 가는 파이프도 막히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 확인은 특히 두 그룹, 흡연자와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발을 보신 김에 색깔도 확인해보세요. 건강한 분홍빛이 아니라 창백하거나 보랏빛을 띠진 않나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그 자국이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진 않나요? 이 모든 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경찰차 비상등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심각한 건망증.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심각한 기억상실입니다. 이건 내 열쇠 어디 뒀지? 하는 수준의 건망증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방에 있는지,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심지어 여기가 어딘지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겁니다. 이건 노화로 인한 건망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건망증,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도 김치찌개 먹었잖아 라고 힌트를 주면 맞다. 김치찌개 하고 기억해냅니다. 혈관성 기억장애, 힌트를 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몰라 공포에 빠진 분도 계셨어요. 앞레인에 있던 친구에게 10분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대요. 오늘이 며칠이지? 우리 애 락이 있어. 친구가 대답을 해줘도 10분 뒤에 또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찍은 그분의 MRI에는 뇌가 하얀 점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번의 미니 뇌졸중이 지나간 흉터랐죠. 경찰차 비상등 네 번째 앤드 다섯 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 마비 앤드시아 장애. 네 번째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거나 자꾸 한쪽 손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죠.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10초를 셉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혹시 한쪽 팔이 나도 모르게 아래로 처져 있진 않나요? 전형적인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시야 문제입니다. 한쪽 눈앞에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까맣게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몇 분 만에 멀쩡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안심해선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건 진짜 뇌졸중이 곧 닥칠 거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특히 입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검사 제대로 이해하기. 1.2mm의 진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보통 경동맥 초음파부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고속도로의 상태를 보는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죠. 의사들은 혈관박의 두께를 봅니다. 1mm 미만이면 일단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1.0mm에서 1.5mm 사이 이 애매한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들이 가끔 설명을 생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1.2mm라는 결과를 보고 혈관이 좀 두꺼워졌네요 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죠. 하지만 1.2mm일 때는 그 숫자보다 동맥경화반의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경우 매끈하고 펑펑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비교적 덜 위험하죠. 불안정적인 경우 울퉁불퉁하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너덜너덜합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그 찌꺼기, 혈전, 가 언제든 떨어져 나가 뇌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MRI와 MRI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검사입니다. MRI, 별표 뇌 조직, 뇌실질, 별표를 찍는 사진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된 뇌를 봅니다. MRA, 뇌혈관을 찍는 사진입니다. 막힌 혈관이나 뇌동맥류를 봅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 찍어야 합니다. 막힌 파이프와 그로 인해 물이 새서 손상된 집 내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니까요. 붉은 심장 진짜 원인 90%는 혈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90%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90%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약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식단 조절, 운동, 체중 감량, 스트레스 관리로 혈압이 조절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약은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쓰는 최후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제발 병원을 두려워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보세요. 무료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만약 계속해서 140, 90 이상이 나온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메모. 여러분을 위한 3단계 실천 계획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뇌졸중의 5가지 핵심 전조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지럼증과 멈추지 않는 딸꾹질,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발등 맥박,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1.2mm의 진짜 의미. 뇌졸중의 90%가 혈압 문제라는 것도.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양쪽 발등의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오늘 저녁 약국에 들러서 혈압을 재보세요. 셋째, 이번 주 만약 맥박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오늘 배운 5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예약하세요. 부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특히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오늘 당장 발등 맥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디아어 최성훈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